인간의 정신이 이제 의식 부분이 있고 빙산 같아요. 의식 부분이 한 20%나 30% 정도는 의식 부분, 내가 아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수면 아래에 그 안 보이는 부분 같은 모르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무의식에서 모든 병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공황장애, 우울증, 성격장애 모든 문제가 그 비밀이 무의식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석가는 어떤 일을 하냐면 환자하고 같이 그 의식의 지하실인 무의식으로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찾아내면 많이 치료가 돼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정신분석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남 만나기가 껄끄럽다고 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섣불리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속단한다든지 이렇게 점쟁이처럼 이렇게 찝어낸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해요.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주 미숙한 치료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광주가 내 생애 뭐 3분의 2 이상을 광주에서 살았죠. 거의 제2의 고향? 그렇죠. 광주 참 멋진 동네예요. 사람들이 인간미가 있어요. 내가 그 전라도 사람의 심성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라는 논문을 썼거든요. 그 논문 쓰면서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 고인돌 같은 거, 이것은 신석기 시대 그때 굉장히 발달한 고도의 문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살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 전라도 일대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광주는 오늘 뚝 떨어진 광주가 아니라 이미 신석기 시대 때부터 고급 문화를 수용한 사람들이 살던 말하자면 문화적이고 양반 동네다 볼 수 있어요. 오늘 뵙고 정말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 네, 굉장히 인상이 환하시고 편안하세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건 그 분석가에게는 굉장한 칭찬의 말이에요. 이 무의식이라는 데는 너무나 비밀이 많이 숨어 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개방해서 내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분석실에 들어왔을 때, 나를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아, 비난받지 않겠구나, 뭐 무시당하지 않겠구나, 존중받겠구나, 이렇게 안심이 되면 그러면 분석이 훨씬 효과적이죠. 요즘 박사님을 많이 찾아오는 그런 환자들의 유형이랄까요?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울한 사람들. 재산도 있을 만큼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는데 마음이 전혀 해피하지 않아요. 행복감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30대 여자분인데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하고 이렇게 친근한 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요. 누가 가까워지면은 마음에서 두려움이 일어나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6살 된 아들이 이렇게 엄마 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그냥 확 밀쳐버렸다고. 아기가 막 우니까 그때서 정신이 나가지고 보니까 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이제 친구들은 다 자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친구 하나 하면 너밖에 없어 그래요. 근데 자기도 웃으면서 그래 나도 그래 그러긴 했지만 정직하게 자기는 친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는. 남편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하고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독하죠. 고독하죠. 같이 이제 무의식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우리 정신분석 용어로는 마음속에 아이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 환자가 여자 환자가 이제 4살 됐을 때 남동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그냥 사랑을 독점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방문 밖에서 이렇게 안방을 쳐다보니까 엄마가 그 갓난이 남동생을 안고 있고 부엌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부엌 쪽에는 아버지가 부엌에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웃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토를 남동생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딸이라는 열등감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딸이기 때문에 아빠는 자기가 낳았을 때는 들여다보도 안 했는데 동생이 나니까 막 부엌 살림을 다 해줬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 환자의 마음속에 어떤 아이를 만들었냐면 나는 여자니까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받으려면은 이쁜 짓을 해야 돼. 그렇게 된 거예요. 예쁜 짓이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동생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요, 누구하고 가까워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친근해지면 자기 부끄러운 것이 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가 필요해요. 그것이 노출이 안 될 만한 안전 거리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분석이 되니까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아이하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애기하고 그러고 있는 시간은 시간 낭비로 느껴졌는데 남편하고도 아주 굉장히 가까워지고 이런 그 변화를 보고 그 환자분이 치료가 종결할 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는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분석을 통해서 치유가 되니까 아이하고 가까워지니까 이제 아이에게는 그런 일이 반복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키우지 못한 어린 내가 분석실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환자들을 보면 참 보람 있죠. 이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면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파워풀한 치료법이 정신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에게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마음 기능이. 자기 위로 기능하고 자기 비난 기능이에요. 가령 실현을 당했을 때 자기 위로 기능이 건강한 분들은 마음속에서 위로의 소리가 들려요. 자기 위로 기능이 강한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려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다가도 이 기능이 강한 사람은 빨리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 비난 기능이 문제예요. 똑같은 실현인데도 자기 비난 기능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막 욕해요. 비난의 소리가 내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내 소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고 그런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 많이 만나봤거든요. 자살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자기 비난 기능 때문에 자살해요. 스스로가 자기를 막 죽인다고. 이 자기 위로 기능을 잘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되는데 이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키워질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강하냐면 특히 어릴 때가 중요해요. 어릴 때 엄마, 아빠, 특히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위로받으면서 자라는 사람들은 그 위로의 기능이 내재와 마음속에 있다가 필요할 때 그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딸이 유치원 다니는 딸이 엄마한테 달려왔어요. 엄마, 오빠가 때리고 장난감도 뺏어갔어. 그러고 이제 위로가 필요해서 달려왔을 때 좋은 엄마들은
어이구 우리 딸을 오빠가 그래 이놈 자식 그냥 엄마가 그냥 혼내줄게. 장난감도 뺏어줄게. 걱정 마 우리 딸 걱정 마 이쁜 딸 뭐 줄까 뭐 맛있는 거 줄까. 이게 위로예요. 이러면 아이는 엄마로부터 위로를 받으니까 분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는 금방 또 의욕이 생기니까 엄마 나 오빠하고 가서 놀 거야. 그러고 또 뛰어가서 또 놀아요. 이게 위로의 기능이거든요. 그게 이런 경험을 이 엄마하고 수백 번을 할 거라고. 반복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 위로하는 엄마가 살게 돼요. 그거를 내재화라고 그래요. 정신분석에서는. 내재화된 위로하는 엄마가 있다가 이제 살다가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엄마한테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에 있는 위로의 기능이 되어 갖고 있는 엄마가 나와 갖고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비난 기능의 문제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엄마 오빠가 장난감도 뺏어갔어. 그러고 이제 올 때 위로가 필요한 아이를 위로는 안 해주고 비난을 해요. 엄마가 싸우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찍찍 짜고 울라면 오늘 말아 밖에 나가.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면 뒷방에 가서 혼자 울어요. 그렇지 않으면 담장 밑에 가서 혼자 울고 밖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막 울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담장 밑에서 눈물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마음속에 그 엄마, 비난하는 엄마가 내재화해 있다가 뭔 일만 있으면 이 엄마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강력한 내적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잠 안 오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자기 위로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위로 기능이 유년기 때 어머니하고 관계가 많다는 거죠. 엄마들이 중요해요.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나는 주로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사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꾸 자기를 위로해 줘야 돼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 이거는 하는 수 없어. 이제 다시 엄마하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노력해야 돼. 이렇게 자기를 안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는 말을 자기에게 스스로가 자꾸 해줘야죠.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면에서 나오지도 못하니까 자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이러지 말고 속삭이듯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해주면 마음이 그 소리를 듣고 안심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경정신과에서 하는 일과 정신분석이 뭐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트레이닝 과정도 좀 다르다라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나는 약 안 써요. 마음의 문제는 이렇게 화학 물질을 갖고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가령 아까 이야기한 그 아버지 눈치 보고 있는 마음속 아이가 약을 쓴다고 그 아이가 치료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급할 때는 이제 약을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이제 너무 이제 환자가 막 난폭하다든지 현실 감각이 없어갖고 막 헛소리하고 막 이제 그런 경우 같으면 이제 약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약을 안 쓰거든요.
이건 이제 분석해 본 사람은 그 효과를 아는데 그 맛을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는데 사람이 낫는데 이렇게 생각들 하죠. 그건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은밀하고 남은 알 수가 없는 나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는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치료가 돼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이해하면서 성장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5년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마치면, 전문의 과정을 마치면 정신과 전문의가 되죠. 정신 분석가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가 된 후에 정신분석학회에 입학을 해야 돼요.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분석가가 될 수 있죠. 마음이라는 게 사실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물론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쉽게 열 수도 있지만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 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올 때 굉장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와야 돼요. 이 방에 와서 나를 딱 만나는 순간에 나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많은 장애물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오셨겠구나.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기를 공개하고 부끄러운 욕구라든지 막 분노라든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막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놓아야 되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서 분석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장애물은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같이 손잡고 한 굽이 한 굽이 넘어가면서 분석이 점점 깊은 무의식도 여러 층이 있거든요. 깊은 층으로 내려가서 많이 분석되고 이해될수록 효과가 더 좋겠죠. 11남매예요, 우리 집안이. 내가 9째 아들이요. 어머니 좋은 꿀을 내는 벌이래요. 그러면서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내 인생이더라고. 현재의 나를 내가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내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